근데 저희처럼 결혼한 지 15년 차 된 커플이 있습니다. 그 커플 중에 남자나 여자나 화를 낸다고 해봐요. 그럼 어때요? 상대방이? 귀엽나요? 짜증나죠? 그죠? 이거 농담이고요. 정맥 혈관은 쉽게 생각하면 피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상처가 있고. 안녕하세요. 20년차 10만 케이스 다이어트 진료 한의사 김정선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체 비만, 그 중에서 하체 순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특히 아침이랑 저녁에 발 사이즈 차이가 날 정도로 다리가 부으시는 분들, 발목이 유난히 붓고 굵으신 분들, 상체는 날씬한데 하체에 유난히 살이 많고 분들, 저녁 때 회사 다녀와서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는 심장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혈액이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흐른다고 하는 걸 음압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게 오래되게 되면 그게 하체 부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체는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판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막과 판막 사이에 혈액을 가둔 다음에 옆에 있는 근육이 그 혈관을 쭉 짜주면 그 다음 칸으로 이동하고, 또 그 다음 칸으로 이동해서 갇힌 혈액을 근육이 쭉 짜주면 그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혈액이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하체 순환 공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이 어딘가에 눌리거나 꺾이거나 휘지 않는 혈관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 정맥 자체가 건강하고 탄력성이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근육이 충분히 있고 유연해서 그 혈관을 잘 눌러줘서 혈액을 다음 칸으로 이동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보면 가장 힘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자, 몸통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2개로 되어 있으면 하나였던 것이 2개로 나뉘기 때문에 항상 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체의 경우 그 힘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곳이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힘의 변화도 일어날 뿐더러 가동 범위도 넓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엉덩이엔 근육이 크고 다양하고 힘센 것들이 있어서 엉덩이가 뒤로 불룩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를 통과하는 신경과 혈관들은 항상 압박의 위험에 시달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 혈관을 압박하거나 휘게 만들 수 있는 근육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엉덩이 사이에 있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골반과 허리를 이어주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근과 장요근은 항상 부드럽게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유튜브에 이상근 스트레칭, 장요근 스트레칭 2가지 치면 전문가들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동작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이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이란 건 결국 어떤 거냐면 뭉쳐있는 근육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풀어주는 건데요. 근육은 일종의 근섬유로 이루어진 실타래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타래 같은 조직이 예쁘게 잘 배열이 돼 있으면 근육이 작동을 잘 하게 되는데, 그게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얽혀 있게 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을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이 30초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게 30초가 채 되지 않는 시간을 스트레칭 하는 것은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은 항상 수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목을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스트레칭이 될까요? 아닙니다. 항상 수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하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기 위해선 항상 수동적으로 힘을 빼고 다른 근육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트레칭의 중요한 거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30초 이상 항상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맥혈관 자체의 건강인데요. 정맥혈관은 쉽게 생각하면 피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상처가 있고 주름이 생기고 늘어지게 되면 피부가 보기 좋지 않은 것처럼 정맥혈관에도 상처가 잘 생기고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에 좋은 것들을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거,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거, 그리고 식품 첨가물 등 몸에 안 좋은 것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잠자는 것과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라는 걸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스트레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스트레스 자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몸에 반응을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스트레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50일 된 커플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여자친구가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어쨌든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볼 땐 그게 어떤가요? 그게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결혼한 지 15년 차 된 커플이 있습니다. 그 커플 중에 남자나 여자나 화를 낸다고 해봐요. 그럼 어때요? 상대방이? 귀엽나요? 짜증나죠? 그쵸? 이거 농담이고요. 저는 귀엽게 잘 받아줍니다.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화를 내거나 앙탈을 부린다고 해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귀엽다고 받아들이는 거랑 짜증난다고 받아들이는 거랑 비슷하게 스트레스도 그런 겁니다. 그 스트레스 되는 자극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스트레스 된 자극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작용하는 것이 자율신경인데요. 자율신경 중에 특히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예민하고 투쟁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교감신경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갱년기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에서 충분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호흡을 한다는 건 사실 단전에 기를 모은다거나 무슨 내가 해탈을 한다거나 하는 용도가 아니라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서 자율신경을 정상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선 복식호흡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혈관 자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혈관의 청소부가 필요한데요. 그 청소부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식이섬유가 없이 먹게 되면 혈당 피크가 잘 오게 되고,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질소화합물 같은 것들을 간이랑 신장에서 처리해 주느냐고 간이랑 신장에 부담을 좀 주게 됩니다. 근데 식이섬유를 같이 먹게 되면 이런 부담을 덜어주게도 되고요. 특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났을 때 그 음식들이 지나가게 되면 장관에 끼게 마련인데, 그거를 청소하는 역할을 식이섬유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뜻한 마룻바닥에다가 우유를 엎었어요. 우유를 엎고 나서 그걸 대충 닦고 났는데 한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에서 썩은 내가 나겠죠. 그거랑 똑같은 것처럼 장관에도 식이섬유라는 청소부가 없으면 장관에서 실제로 부패가 일어나서 새는장 증후군 같은 질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런 장관에서 하는 식이섬유의 역할을 혈관 안에서 해주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 가장 유명한 건 팩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과 껍질이나 당근 또는 블루베리 같은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이란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미나 귀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뭐 사과를 껍질째 먹는다거나 당근 혹은 블루베리 또는 통곡물을 먹는 이유는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혈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인데요.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낮춰주면서 항산화 효과를 갖게 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정맥혈관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비타민 C는 가격도 싸고 특별한 독성도 크게 없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시기 바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고농도로 섭취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년째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매일 6g 정도 섭취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컨디션도 좋고 모든 기능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체 근육. 하체 근육이 정맥혈관에 있는 혈액을 잘 짜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하체 근육들은 대부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종아리 근육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 중에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뒷모습에서 보면 종아리 알통같이 생긴 그 근육이 맞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체 순환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여성분들은 이 종아리 알통이 보기 싫다고 매끈하고 비복근이 없을수록 예쁜다리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너무 없게 되면 하체 부종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체 근육을 잘 단련하고 비복근 스트레칭을 잘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하체 근육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하체 운동을 시작하면 하체가 잘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체가 안 부으려고 하체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체가 더 부어서 저는 하체 운동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체가 운동했을 때 일시적으로 붙는다고 하체 운동을 안 하면 하체 근육은 발달할 수 없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기능은 더욱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해서 부으면 다리를 약간 더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거나 하체 마사지를 해서 부종을 빼고 또다시 운동을 다음번에 실행을 하셔야지, 하체가 붙는다고 안 하시면 하체 부종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체는 심장보다 아래에 있어서 제대로 순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혈관이 꺾이거나 눌리지 않는 구조가 중요하고, 정맥 혈관이 탄탄하고 건강할수록 순환이 잘 되고 옆에서 근육이 잘 짜줄수록 순환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구조를 위해서는 이상근과 장요근을 스트레칭을 잘 하라고 말씀드렸고,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선 복식 호흡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잘 드시라고 했고, 비타민 C를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체는 근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데 특히 비복근이 중요하고, 운동할 때 일시적으로 붙는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시면 절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체 부종, 하체 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행동하지 않으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개는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셔야 문턱을 넘을 수가 있는 거고, 문턱을 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어디선가 다이어트에 열심히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